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 이후 첫 특별재심 신문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재심 청구자 측 변호인 간의 쟁점이 조율되지 않으면서 특별재심 개시는 연기됐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4.3 당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평생 전과자로 살아온 90살 고태명 할아버지. 지난 1948년 당시 17살이었던 고 할아버지는 야학에서 부녀자들에게 사회주의 사상을 가르쳤다는 누명을 쓰고 경찰에 끌려가 20여일 동안 고문을 당했습니다. 오진 고문의 거짓 범행을 시인하고만 고 할아버지는 위군정 포고령 위반과 내란죄 혐의가 적용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는 누명을 이제 벗으시면 좋다는 단지 그거지 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 할아버지 등 특별재심을 청구한 희생자와 유족은 34명. 이 가운데는 전면 개정으로 청구 대상이 확대된 4.3 특별법에 따라 직계 좀비속과 형제 자매가 아닌 조카 2명도 포함됐습니다. 상당히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고 진짜 영장 앞에 산사 앞에 가서 그 억울함을 풀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첫 4.3 특별재심 개시는 미뤄졌습니다. 재심 청구 사유와 자격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검찰과 청구인 측 변호인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청구인 변호인 측은 4.3 피해자 상당수가 직계 좀비 속에 없는 경우가 많아 가까운 친척에게 재심 청구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재심 사유와 청구권은 존중하지만 4.3 피해자와 전혀 관계없는 이가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까지 인정한다면 법률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각종 쟁점에 대한 법리 해석을 우선 정리해 내년 1월까지 신속하게 판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좀 더 집중적으로 심리를 진행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절차가 빨리 진행되는 거 우리한테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 이후 열린 첫 특별 재심인 만큼 이번 일반 재판 수용인에 대한 재심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현직 해양경찰 직원들이 술에 취해 동료를 폭행하고 절도 미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따른 비위의 해양경찰의 기강회의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녁 시간 제주 시내 한 음식점 앞. 술에 취한 한 남성이 일행들에게 끌려 나옵니다. 끌려 나온 남성은 제주 해양경찰서 소속 직원 50대 A씨. A씨는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삿대질을 하며 다시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일행들이 막습니다. 잠시 뒤 경찰이 출동하고 이어 구급차도 도착합니다. 제주 해양경찰서 소속 공무원 7명이 이 음식점에서 회식을 하다 말다툼을 벌이던 50대 A씨가 동료 직원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려쳐 상해를 입혔습니다. 싸웠어요. 친구들도 막 싸웠어요. 사람이 둘이 있었고 나 앞에 거기서 막 밀치고. 피해 동료는 머리에 유리 조각이 박혀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A씨는 자신보다 어린 동료가 반말을 해 화가 나 폭력을 휘둘렀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깊은 밤 제주 시내 한 아파트 인근 도로. 흰색 옷을 입은 한 남성이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려고 시도합니다. 차량 여러 대의 문을 열려던 이 남성은 제주도 CCTV 관제센터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는데 제주 해양경찰서 소속 20대 B 경장으로 확인됐습니다. B 경장 역시 술에 취해 있던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은 B 경장을 절도 미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5일에도 제주 해경 소속 30대 C 경장이 제주 시내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취해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부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는 등 한 달 새 입건된 제주 해경 소속 현직 경찰관과 직원은 3명. 제주 해경은 이딴 비위에 사과하고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들은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하겠으며 올해 말까지 전 직원 교육 및 특별 감찰 활동을 실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주 해경은 지난 7월
술에 취해 일행과 실랑이를 벌이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경장에게 감봉 2개월 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징계로 기강 확립에 해이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재택 치료를 기본으로 하는 대책이 제주에서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연일 3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는 가운데 의료 대응 부담을 덜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건소 직원이 코로나19 재택치료 키트가 담긴 상자를 들고 아파트 입구로 들어갑니다. 문 앞에 상자를 놓은 뒤 재택치료를 시작한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전화를 걸어 안내사항을 전달합니다. 마스크, 손소독제, 장갑, 안전키트, 통지서 이렇게 들어있어요. 열어봐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고령자나 위중증 환자 등의 경우에만 입원 치료가 진행됩니다. 현재 제주에서 격리 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자는 294명. 이 가운데 30%인 89명이 재택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하루에 한 번 전담팀과 유선으로 건강을 확인하고 증상이 심해지면 비대면 진료를 통해 통원 또는 입원 치료를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재택치료가 본격 시행이 되면 감염병 전문병원에 대한 의료 인력이라든지 병상 확보라든지 이런 부담이 좀 덜게 되거든요. 제주에서는 어제도 3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연일 30명 안팎의 감염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된 지난달에만 62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지난 8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를 비롯한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위드 코로나 시행 한 달 만에 다시 음식물 취식이 금지됐습니다. 상영 시작할 때쯤 직전이거든요. 그때 다 들어오시고 저희 수고해서 여기서 코로나19 감염 확산 속에 본격화된 재택치료. 하지만 전담 조직과 인력이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데다 확진자와 함께 격리된 가족들이 추가로 감염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면서 제주 지역 의료 대응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코로나19 소아청소년 감염이 급증해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주도가 11월 확진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0살에서 9살 사이 확진자는 65명으로 10월보다 4배 이상 급증했고 10살에서 19살 사이 10대 확진자는 149명으로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률이 낮고 단체 생활을 이어가는 소아청소년의 감염이 늘고 있다며 12살에서 17살 청소년의 백신 접종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택시로 불리는 도심항공교통 UAM을 2025년부터 상용화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많은 기업과 지자체들이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진주시도 항공 우주 인프라를 바탕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UAM 협의체를 결성했습니다. MBC 경남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멀티콥터형 기체가 수직으로 날아오릅니다. 조종사가 탄 이 기체는 3km를 비행한 뒤 출발 지점에 다시 착륙합니다. 도심 하늘을 나는 차세대 교통수단 UAM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비행을 실증한 UAM의 상용화를 2025년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2025년에 실용화를 앞두고 있는데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닌 또 다가오는 현실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2035년 이후엔 자율 비행도 가능하다는 전망 속에 국내의 기업에 이어 전국의 도시들도 UAM 산업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항공우주 산업의 도시 진주에선 16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한 협의체 UAM 진주가 결성됐습니다. 항공업체와 비행체 시험 체계를 갖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소재 연구의 한국세라믹연구원, 군수 분야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인력 양성의 경상국립대, 행정지원의 진주시 등이 참여했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큰 UAM 시장을 협력으로 선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UAM 진주가 발족을 하게 되면은 각 기관 간의 강점 그리고 역량들이 집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UAM 실증 모델이라든지 향후에 그 모델들을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실험이라든지 UAM 시장 규모는 2040년까지 국내는 13조, 세계적으로는 7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오늘도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강한 바람은 잦아들었지만 그래도 공기가 차갑겠는데요. 낮 기온 12도에 그치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보온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산지에는 내린 눈이 얼어 곳곳에 빙판길이 예상됩니다. 등산객들은 미끄럼 사고 조심하시고요. 창간도로 이동하신다면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눈과 비가 섞여 오겠는데요.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주로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5mm 내외의 적은 양의 비가 오겠고요. 기온이 낮은 산지에는 3cm가량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눈과 비는 내일 저녁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 비가 오는 중산간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북부와 서부 지역 8도, 동부 지역은 6도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한낮 기온은 북부와 남부 지역 12도, 서부와 동부 지역은 11도에 그치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흐리겠지만 우도에서는 비교적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 10도 안팎에 그치면서 오늘도 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어제보다 잦아들었습니다. 제주도 전해상에서 물결이 2.5m 안팎으로 일겠는데요.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그 밖의 해상에도 차차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까지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지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제주도 교육청과 임금과 군속수당 지급에 대한 교섭에 타결을 이루지 못해 오늘 하루 총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파업에는 지난 10월 1차 총파업보다 줄어든 학교 비정규직 노조원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제주도 교육청은 급식과 돌봄교실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는 학교 14곳에 대체식품을 제공하고 단축 수업 등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보전기여금 관련 예산 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환경보전기여금 도입과 관련한 예산이 1,600만 원에 불과하다며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문경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먼저 공감대 확산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는 제주도 예산의 도 본청 집중 현상이 심화돼 행정체제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100억 원대 지방세를 체납한 골프장이 공매 처분됩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4년부터 지방세 100억여 원을 납부하지 않은 서귀포 지역 모 골프장에 대해 공매 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골프장은 감정평가를 통해 매각 예정가액을 결정하고 공고와 입찰을 통해 매각이 진행되는데 현재 도내 지방세 체납 골프장은 5곳입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금융대출이 어려워진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불법 고금리 대부업을 한 혐의로 61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생활고에 시달리는 주부와 일용직 노동자 등 여성 11명을 상대로 최고 7,300%의 고금리로 1억 90만 원을 빌려준 뒤 3천여만 원의 부당 이자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돈을 갚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수시로 독촉 전화를 걸거나 집이나 직장에 찾아가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류지원 판사는 지난해 3월 말부터 석 달여 동안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파일 238건을 업로드하고 배포해
14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3살 최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류 판사는 최 씨가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권자들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해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관리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자제와 공사장 비산먼지, 농업 폐기물 불법 소각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고농도 비상 대응 체계도 가동합니다. 전국농민회 제주도연맹은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가 농민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하겠다던 농민수당을 20만 원으로 하향한 것은 농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전국 1위 농가부채에 허덕이는 제주 농민을 위해 현실적인 제도를 마련하라며 고영권 정무부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